4단원 수업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부터 영상 녹화를 할 거고 2차 시, 그리고 3차 시, 4차 시까지 하는 걸로 4단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영상 녹화 시작할게요. During lunchtime, Sekar received a note from the chief editor. Please see me before you go home. 이라는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문장 다음에 올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너네가 찾으면 됐고, 첫 번째 문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chief라는 뜻이에요. chief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요 뜻, main or most important. 그래서 주된 혹은 가장 중요한 이란 뜻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예문으로는 He was the chief cause of the problem.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 남자가 그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라는 설명이고, 지금 본문에서 쓰인 chief의 뜻은 2번입니다. highest in rank or position. 그래서 우리 보통 게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티어가 있잖아요. 그 티어 중에 가장 높은 티어는 챌린저라고 하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 에디터 편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편집장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점심시간에 세카르가 편집장으로부터 노트를 받았는데, 그 노트가 퇴근하기 전에 좀 보고 가시오 라는 노트였어. 그 다음에 올 부분은 나가 오면 좋겠죠, 그쵸?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세카르는 그 노트를 보고 think to oneself 라는 건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thought to himself, 과거형이 같이 그 스스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노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 노트는 노트겠죠? 내지는 노트를 받은 이유,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must be about the horrible feature articles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노트는 분명히 끔찍한 특집 기사들이었을 거야. 특집 기사.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카르의 직업은 뭔가 기사를 작성하는 직업인가 봐요. 뭐 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썼어야 했던 끔찍한 기사에 관한 것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사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강하게 추측을 하는 거죠. He hadn't completed 5 articles that were due soon. 여기 문장 보면 여기 앞에 부분은 과거 완료 시제 같고, 뒤에 부분은 과거 시제가 왔어. 지금 시제가 조금 다른데,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조금 다르죠. 주절과 종속절이라 하긴 좀 그렇고, 관계대명사 절에 있는 시제와 동사의 시제와 그 앞에 절의 시제가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이 단어를 보면 돼요. due라는 단어예요. due라는 단어는 뭐뭐 할 예정인 이란 뜻으로 뒤에 항상 그 시간에 대한 단어가 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감 기한이 그 기사에 대한 마감 기한이 곧 있는 그 기사들을 계속 작성을 해왔어야 되는데, 세카르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He hadn't completed. 그는 완료를 하지 못했다. 5개의 기사를 썼어야 됐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현재라고 쳤을 때 기사의 마감 기한을 저번 달 5월 4일이라고 치면 한 달 정도 기간을 둬야 조금 5개의 기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쵸? 4월 4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과거 완료 형태가 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감 기한 due라는 거고. 그래서 이 특정 과거 시점 전부터 그 특정 과거 시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상태를 과거 완료로 표시한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e had avoided the work for weeks. 몇 주 동안 계속 일을 피해왔다, 즉 미뤄왔다는 거지. 그 일을 미뤄왔다는 사실이 앞에 절이 선행사를 받겠죠.
그로 하여금 under great pressure 좀 강력한 압박을 받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압박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세카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느끼고 있는 압박이겠지. 내가 왜 편집장으로부터 평소에 받지도 않는 노트를 심지어 퇴근 전에 보고 가시오라는 노트를 왜 받았지? 왜지?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태를 under great pressure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다음, 자 이제 고민한 상태를 기반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편집장 방에 들어가야겠죠. He entered the chief editor's room. 어떠한 방식으로 with a very polite, 매우 공손하게 Good evening, sir. 좋은 저녁입니다, 편집장님. 그래서 편집장이 look up at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학습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구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구동사 뜻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look up과 look up at은 단어 하나 차이로 뜻이 완전히 다른데 look up at은 누구누구를 위로 올려다보다, 위로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편집장은 그 세카르를 in a friend manner 매우 좀 친근한 태도로 위로 올려다본 거죠. 뭔가 일을 하다가 위로 올려다본 거야. 얘가 들어오니까. 그러고 물어봤어. 오늘 하루 뭐 저녁에 시간 좀 됩니까? 그래서 lookup은 이런 뜻이고 lookup은 찾아보다라는 뜻인데 I don't know the word, so I look it up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모른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lookup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동사를. 그래서 시간이 많습니다. Yes, pretty much. Do you need me for anything, sir?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봤죠. 세카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세카르가. 그러니까 yes, 네, 시간 좀 있으면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세카르한테 편집장이 응답을 한 거죠. 뭐 하면서 smiling to himself. smile to oneself는 흐뭇해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래서 흐뭇해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흐뭇해하면서 대답을 한 거지. 얘 걸려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You didn't know about my interest in music, did you? 이렇게 편집장이 물어봤어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흥미가 있는데 너 알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 얘기를 하죠. I've been learning and practicing secretly. 나 비밀스럽게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을 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으로 과거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거지. 표현을 하는 거지. And now I want you to hear me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I want your opinion. I know it will be valuable. 나는 너의 의견이 매우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노래 좀 들어줘. 세카르 입장에서는 이제 다가 오면 되겠죠. 나, 가, 다. 근데 세카르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겠지. 아무래도 상사의 뭔가 노래를 솔직하게 평가해주기도 좀 그렇잖아. 너무 못하면 또 너무 못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세카르가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봐. 음악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정평이 나 있었대. He was one of the most serious music critics in the town. 여기서 말하는 serious는 심각한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진지한. 뭔가 이 세카르라는 사람이 음악에 있어서 음악을 비평하는 거는 음악을 되게 잘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음악에 대해서 뭔가 스킬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약간 능력이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serious, 진지한. 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진지한 음악 비평가들 중에 한 명이었어. But 그러나 얘는 당황스러운 거지. He never thought. 그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리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가 음악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은 있겠지. 비평을 해야 되니까. His interest in music, 그가 음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lead him into, 그를 this kind of situation, 이런 되게 뭔가 애매모호한 눈치 보이는 상황으로 이끌 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is kind of situation은 약간 그런 의미인 거지. 지금 세카르가 편집장을 음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그걸 뜻해요. 그래서 편집장이 이런 말을 해요. It's rather surprise for you. Isn't it? 꽤 조금 놀랍죠? 꽤 조금 놀랍지, 세카르? 그렇지? 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ve spent so much money on learning. 우리 spend라는 동사는 항상 목적어로 돈이나 시간이 오고 그리고 이제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거. 그래서 동명사의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 그럼 지금 이 편집장은 수많은 돈을 음악을 배우는데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I've kept it a secret. 나는 그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해오고 있다. 이렇게 2차 시를 끝냈고, 단어 본문에 쓰인 뜻으로만 꼭 예문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A번부터 C번까지는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업 시간에도 조금 다뤘지만 이 예문을 통해서 구동사의 뜻을 표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순서대로거든. 쭉 come across, bring up 이런 식으로 예문에서 쓰인 뜻을 보면 She came across some money when she was cleaning her room.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할 때 돈이 있었어. 그 돈을 의지를 가지고 발견했다기보다는 그저 우연히 마주쳤겠죠. 우연히 발견하다 혹은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뜻을 추측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에 찾아보고. 네. 빈도수가 높은 구동사들이니까 꼭 외워두시고, 요거는 풀어볼만 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 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시 그대로 진행할게요. 3차 시. 그래서 이제 세카르가 편집장의 음악에 대한 평가를 해주려고 그 둘이 부담스럽게 편집장 집으로 갑니다.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약간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원어민한테 물어봐도 이 두 가지 목적어의 그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목적어로 동명사로 쓰거나 투부정사로 쓰거나 다 똑같은 뜻.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I wasn't fortunate enough. 나는 충분히 운이 좋지 않았어요. 뭐 하기를? 아이를 가지기를. 아이가 없다는 뜻이야. 편집장이 말을 하기를 그들이 as they walked,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슬프게 말을 했어. 뭐라고 슬프게 말했냐면 I wasn't fortunate enough to have children. 내가 지금 애가 없는데 애가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I wasn't fortunate enough to have children. 나는 애를 가질 만큼 충분히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보통 enough 같은 놈은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용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명사 이런 뜻으로. 하지만 부사는 쓰일 때 충분히라는 뜻으로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부사냐 형용사를 고르는 기준은 비동사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는 운이 없는. 이렇게 쓰는 거고. 됐죠? 그래서 그 enough의 위치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운이 없지만, 그렇지만 but I prayed. 나는 기도했어. At least 적어도 to have the comfort. 위로받기를 적어도 기도했었어. 어디서? Of music in my life. 음악에서, 내 삶에서 음악을 통해 위로받는 것을 유일하게 적어도 기도를 했단 말이야.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위로를 받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he chattered, 제잘제잘 거렸습니다. endlessly.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 기본적인 거니까 끊임없이 제잘거렸어요. 음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잘거렸어요. 자, 여기 나오는 점 두 개는 뭐냐면
콜론이라고 하는 놈인데 콜론 문장에서 얘가 쓰이면 이 앞에 나온 문장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정보 나열.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제잘거렸는지 첫 번째 How he began one day. 그가 어느 날 시작을 했어. Out of sheer boredom. Out of sheer이라는 뜻은 순전히 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지루함이니까 순전히 지루함 때문에 음악을 갑자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잘거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간접 의문문 나온 거 체크해두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간접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문장이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제 땀이라고 하지 땀. 요거는 접속사를 뜻해요. 나열을 한다는 건 결국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나열을 한다는 거야.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그래서 and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how is teacher at first 처음에 그 음악을 배울 때 가르쳤던 그 교사가 그의 교사가 그를 향해 비웃었고 어떻게 비웃었고 그리고 또한 gave him 그에게 희망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제잘거렸다는 거지. And 마지막으로 how is ambition in life 그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열망 그 열망은 was to forget himself in music 음악에 막 뭔가 음악에 자신을 잊혀졌게 만드는 거라라고 의역을 하자면 뭔가 여기서는 어떻게 의역을 하면 되냐면 어떻게 인생에서의 그 열망이 음악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와닿지는 않고 너네 뭔가 그 어떤 거에 푹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뭔가 여기에 푹 빠지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음악에 푹 담그다 약간 빠지게 하다 자기 자신이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음악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만 보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제잘거렸다. 자 이렇게 제잘거렸는데 집에 왔어.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열정이 많아. 근데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노래를 너무 못해.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니? 솔직하게 얘기해줘야겠어? 하지만 셀카라는 지금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At his home 그 집에서 편집장은 invite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도 쓰여요. 목적어를 뭐 하도록 청하다. 여기서는 무엇을 뭐 하도록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에는 항상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 항상 투부정사가 온다. 올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세카르를 앉도록 청했어요. 여기 좀 앉아 세카르 이런 식으로. 자 어디냐면 럭셔리한 어떤 소파 위에 앉도록. 그리고 세카르에게 several dishes, delicious dishes before him. 이렇게 앞에다가 몇 가지 맛있는 음식을 놓아준 거지.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보면 A번, 2번, A부터 E가 가리키는 대상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 안 했었네. A번 누구죠? 제잘거린 거 편집장이지. B번 또 편집장이죠. C번 누구지 여긴? 그죠? 세카르한테 음식을 놔준 거니까 세카르고 He treated 세카르 세카르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treat이라는 놈은 또 목적어를 뭐뭐처럼 대하다. 여기도 이제 부사 처리하는 느낌으로 뭐뭐처럼 대하다. 그래서 세카르를 어떻게 대했냐? 그의 사위처럼 대했다. D번도 역시 편집장이겠죠. 편집장의 사위처럼 대했다. 편집장의 사위처럼 대했다는 건 뭘까? 무슨 말일까? 그 사위 이제 편집장이 아마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도 있고 그 이제 딸이 있나 봐. 결혼을 해왔어. 사위를 데리고 왔어. 사위한테 사위 뭐
내 음악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줘. 허허허 이렇게 했는데 사위가 진짜 별로십니다. 할 수 있겠니? 사위잖아, 그치? 장인 어르신인데, 그쵸? 그러면 평가를 이 사위처럼 대했다는 말은 뭘까? 그쵸? 잘 좀 평가해달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편집장이 얘기를 한 거죠. You must listen with an open mind.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 Don't worry about those articles. 좀 솔직하게 야, 너 기사 써야 되는 거 지금 잊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평가 좀 해주라. 솔직하게 괜찮아. 그러면서 기사 일주일 더 줄게. 그러니까 지금 내 음악 듣고 좀 평가 좀 잘 해줘. 그러니까 세카르는 이왕 평가하는 거 열을 주시죠. 간청을 한 거죠. begged.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여기 it은 앞에 나온 이제 일주일을 가리키겠죠. 일주일 준다 한 걸 make 10 days 열흘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관대하게 얘기를 한 거죠. said generously. 관대하게. The chief editor now began to sing a song and continued with two more. 한 곡 부르고 두 더 불렀다는 거야. Sekar started commenting to himself. 자기 자신한테 논평을 한 거죠. 뭔가 자기 스스로 약간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자기 이 속마음을 이제 말풍선으로 표현을 하잖아.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He croaks like a dozen frogs. 크록이라는 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다. 노래를 불렀으니까 여기 he는 편집장을 가리키겠지. 편집장은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거렸고 bellows 고함을 지르다. 버팔로처럼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대. Now 지금 얘 편집장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마치 He sounds like old wind screens in a storm. 폭풍우 속에 낡은 창문 같대요. 너네 뭔가 태풍 불고 폭풍우가 불면 만약에 낡은 창문이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 엄청 흔들리겠죠.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났겠지. 이 말은 뭐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두 문장은 두 가지 여러 문장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무슨 말일까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노래를 엄청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대놓고 표현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진짜 이상한 소리 폭풍 속의 낡은 창살망 소리처럼 들려.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하고 있는 거지. 나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어법상 알맞은 것 계속 골랐죠.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대망의 4단어 마지막. As the chief editor finished singing. 노래를 마치고 날 때쯤 마치니까 그가 이제 물어본 거지. Now let me know your opinion. 야, 이제 의견 좀 알려줘. 나 어땠니? 세카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Can I tell you tomorrow, sir? 내일 말해도 될까요? 왜? 왜 이렇게 말했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내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집장님? 왜? 좀 약간 복잡한 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세카르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죠. 그쵸? 하지만 아내한테와는 다르게 편집장은 직장 상사잖아. 지도 눈치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오늘 실험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건 직장에서 잘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뭔가 뭐랄까 좀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미룬 거지. 제가 내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오늘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내일은 거짓말해도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카르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No, I want it immediately. Your honest opinion. Was it good?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내일 굳이 좀 말해주겠다고 내일 말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굳이 말을 해도 난 너의 지금 의견이 지금 당장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아쉽게도 아닙니다. No sir.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 여기서부터가 불행의 시작. 여러분들은 절대 대놓고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든. Do you think I will improve if I will continue my lessons? 내가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데 과외 계속하면 나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너 내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니까 Absolutely not. 절대 아닙니다. 편집장님. 편집장님은 답이 없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Sekhar said. 말을 했어요. 뭐 한 채로? 여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좀 유일하게 여기서 다룰 만한 어법 구문인데 우리 분사 구문 배웠잖아. 분사 구문. 이제 분사 구문 중에서 with를 사용해서 with 목적어 오고 목적어가 어떠한지 분사 사용해서 뭐뭐 한 채로라는 뜻의 with 분사 구문이 있어. 이걸 분사 구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분사 구문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이게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출제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여기서 분사 처리되는 이 부분.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그의 목소리가 떨린 채로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지금 굉장히 뭔가 눈치를 보면서 진실을 얘기하려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는 스스로 떨릴 수 있죠. 능동의 의미를 가지지. 그치? 누가 내 목소리를 떨게 만들 순 없잖아. 내 스스로 목소리가 vibrating 하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 표시하는 게 아니고 shaking. 현재 분사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shaking. He felt unhappy that he could not speak more supportive. 여기서 보면 좀 하나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없는 접속사 대절이 오게 되면 뜻 자체가 뒤에 나오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s 주어가 동사해서 그 감정을 느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뒤로 해석을 하면 돼. He could not speak more supportive.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편집장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도 너무 마음이 계속 신경 쓰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C번도 어법상 틀린 거지. 왜? supportive는 형용사죠. 지지하는, 도움이 되는. 자, 말을 할 때 speak에 걸리게 해야 되니까 speak에 대한 동사를 수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니까 supportive 그리고 뒤에 부사형으로 ly 붙여주면 되겠죠. supportively. 지지가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he thought, 세카르 생각에는 진실이란 건 required, 요구하는 것 같아. 많은 힘을, 받을 때도 많은 힘을 요구하지만 to receive, 줄 때도 많은 힘을 요구하지만 받을 때도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자, 여기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은 어법상으로 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아. 자,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as 원급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s 다음에 much 혹은 many 명사가 오고 as가 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셀 수 없는 strength라는 불가산 명사가 왔기 때문에 much라는 형용사를 써준 거죠. 많은 힘을, 어떤 힘? 누군가에게 줄 때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뭐만큼? 여기 뭐가 생략됐냐? as 다음에 much, strength, 이게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as much A as B. 여기서 A를 가리키는 건 여기 나온 strength to give겠죠. 줄 때의 힘, 그리고 B는 받을 때의 힘인 거지.
그래서 B만큼 많은 A라는 건 우리가 진실을 받을 때 있어. 누군가 나에게 너 못생겼어 라고 진실을 얘기를 하면 그 진실을 받을 때만큼 더 많은 힘을 요구하는 거, 그 똑같은 힘을 요구하는 거. 상대방한테 줄 때도. 지금 세카의 입장도 이거지. 편집장은 어때?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평가를 받았을 때 막 마음이 아플 거야. 뭐 괜찮은 척 하겠지 앞에선. 하지만 노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너가 얼마를 주고 음악 과외를 받든 너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진실을 평가받았을 때, 그러니까 받을 때 마음이 엄청 아프겠죠. 그쵸? 세카르도 마찬가지야. 그러한 진실을 줄 때 수많은 어떤 갈등을 겪고 힘을 요구를 하겠지. 그치? 진실이란 걸. 대충 의미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어법상으로 이렇게 쪼개봤고 요 문장 자체도 의미를 잘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이제 처음에 돌아갔을 때 1차 시 보면 1차 시 보자. 1차 시 보면 세카르는 진실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맞지? 그 내가 처음에 추측을 할 때는 진실이 태양과도 같은 건 거짓말을 좀 연관지어 봤을 때 뭔가 우리는 좀 태양이란 건 가릴 수 없으니까 뭔가 진실도 가릴 수 없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세카르가 생각하는 태양은 진실과도 같다는 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뭔가 직접적으로 보면 눈이 뭔가 멍해지고 다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실을 뭔가 직접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눈을 다치게끔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카르도 지금 진실을 그 편집장한테 줄 때, 그리고 편집장도 그 진실을 받을 때 막 엄청나게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아픔, 상처 이런 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ll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걱정스러웠어. 당연히 걱정스럽겠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He felt that, 그는 느꼈어. His office life was going to be difficult from now on. 지금부터 회사 생활 힘들겠구나. Everything, 이제 모든 것은 depended on, 달려 있어요. 뭐에? 편집장의 의지에 달려 있어. 편집장은 세카르가 박한 평가를 줬으니까 회사 생활도 박하게 내가 얘를 아주 박하게 대해야겠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걱정을 안은 채 when he arrived home,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와이프는 화나 보였어요. 왜 화나 보였겠니? 아침에 뭐 했어? 음식 맛없다 했죠. 근데 세카르도 웃긴 게 지도 알아. He knew that she was still 여전히 upset with him. 그에게 빡쳐 있다는 걸. 뭐 때문에? 아침에 했던 커멘트 때문에. 여보, 음식 맛없어. 한 입도 못 먹겠어. 빡치겠죠. 그러니까 세카르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took casualties today. casualt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뭔가 부상을 입거나 죽은 사람들, 그걸 사상자라고 하거든. 사는 죽은 거고 상은 부상당한 거. 사상자는 부상당한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피해자라는 뜻이 있어. 피해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피해를 받은 사람. 이거는 이제 뭔가 물리적인 피해 같은 거는 이제 전쟁을 뜻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실을 계속 전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은 아내한테 진실을 말했을 때 아내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피해자가 됐죠. 그렇죠? 두 번째, 편집장에 대한 어떤 음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편집장한테 박한 의견을 제시했고 편집장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두 명의 사상자가 아니라 두 명의 피해자는 누굴 뜻할까요? 아내와 편집장이겠죠. 그렇죠? 편집장. If I will do this for a week. 미안. 그리고 어법상 옳게 고쳐야겠죠. 그쵸? A번. A번은 우리 을을 지워주면 되겠지. 이거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때도 가르쳤었는데 우리 if절이
만약 뭐뭐 한다면 에 해당하는 조건의 의미로 쓰이는 조건 부사절로 쓰일 때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현재 시제를 쓴다. 다 알고 있죠, 그쵸? 요거 기억해두고 C번, D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will을 지워주면 되겠죠. If I do this for a week,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한다면 I won't have a single friend left. 나는 한 명의 친구도 남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식 처리를 하는 거죠.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형. 과거 분사형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가진다. 단 한 명의 친구도. 근데 그 친구는 left. 그치? 떠난. 그러니까 떠난 친구.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I won't have a single friend left. 나는 떠난 게 아니고 미안해.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진실을 말하는 그런 실험을 계속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나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법상 계속했니? C번 어딨지? 다 했구나. A, B, C, D 다 했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He received a call from the chief editor next day.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 Your suggestion about my music. 나의 음악에 대한 너의 제안. 유용해. 고마워. 근데 말이야. 신문기사 어딨니? 나 진짜 별로야. 이 사람. 편집장. 성격? 뒤끝 쩔죠? 아니 자기가 열을 주겠다고 솔직하게 평가해달라고 해놓고 평가 박하게 하니까 기사 어딨니? 그러니까 색깔은 이렇게 얘기하지. You gave me 10 days to finish them. 열을 주셨잖아요. Responded. Surprising. 깜짝 놀란 채로 응답을 한 거죠. Surprising은 여기서 틀렸죠. 그쵸? 얘 자체가 누군가를 surprising,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니라 지가 깜짝 놀란 거지. surprised. 그쵸? 깜짝 놀란 채로 응답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어법상 옳게 고치시오는 다 고쳤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두 가지 문장이 뭐냐면 우리 with 분사구문을 연습하라고 내가 넣어놓은 문제거든. 자, 첫 번째 She can walk well with her legs. bandage라는 건 붕대를 감다라는 뜻이에요. 붕대를 감다. I feel nervous. 그러면 지금 미안해. 1번 해야지. 그녀는 잘 걸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다리가 her legs 붕대로 감겨 있기 때문이야. 수동태의 의미를 쓰는 과거 분사형 쓰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I feel nervous. 나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 왜? contest 대회가 다가오고 있거든. 이렇게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ing 분사형 쓰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쵸? 이어서 할게요. 여기 surprising까지 했고 내가 학습지를 좀 바꿔왔어. 원래 너네도 이걸로 받았을 텐데 내가 정보가 지금 업데이트가 덜 돼가지고 아이패드에서. 자 이제 마지막 끝낼게요. 여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장이 I've reconsidered. 나 다시 생각해봤어. 이런 말이죠. 쪼잔하게 다시 생각해봤어. I must. 여기 조금 단어가 positivelly라는 단어가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positive는 긍정적인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I must positively have them here tomorrow. 그 5개 기사들 내일까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obviously 확실하게 certainly 이런 식으로 surely 다 동의어예요.
야, 5개 기사 확실하게 내 책상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져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5 articles in a day. 하루 만에 5개의 기사라니. That meant 그것은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 working on them all night long. 밤을 새서 거기 그 5개 기사를 일해야 된다는 거. 5개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nervously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Give me a couple of days, sir. 좀 며칠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편집장님. 쪼잔한 편집장. No, 안 돼. I must have them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가져오세요. And remember, 그리고 기억하세요. Every article must be completely accurate. 정확해야 합니다. 쪼잔한 새끼. 그쵸? 기사 5개 쓰는 것도 모자라서 확실하게 써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짬밥 낮은 세카르는 어쩔 수 없어요. Yes sir.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조금 이 단원의 주제를 뭔가 함축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 뭐냐면 약간 조금 일반적인 문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에 일반화시킨 문장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걸로 따져봤을 때 staying up all night long writing articles. 이거는 분사구문 처리하셔야 돼요. 분사구문. 기사를 작성한 채로 staying up, stay up 하면은 밤새다 라는 뜻이에요. all night long. 하루 종일 밤새서 뭐 하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하루 종일 밤을 새는 것은 was 뭐였다? 작은 대가였습니다. 어떤 대가? To pay for the luxury of telling the truth. 대가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 어떤 대가냐면 to pay for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사치를 부린, 지금 럭셔리라는 건 사치거든요. 사치. 작은 대가. 그 갚아야 될 작은 대가였던 거지. 지금 얘가 진실을 얘기한다는 걸 사치스럽게 표현했거든. 사치. 그러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우리 어떤 사람이 사치 부린다는 건 굳이 그 돈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많은 돈을 쓴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telling the truth라는 걸 사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진실이란 건 말하면 말하면 다치는데 그걸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사치를 부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지. 그 사치를 부린 것에 대한 작은 대가가 밤을 새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없이 without respect to the chief editor. 편집장에 대한 존중 없이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사치를 부린 것, 그것에 대해서 작은 대가를 치른 게 기사를 작성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수고하셨습니다.